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입니다. 저희 지금 2시가 되어서 세미나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그 줌을 설치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영국 생활과 앞으로 대학 생활 이런 것들을 잠깐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조금 공유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은 우리 영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영국 대학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I'm following my path to university. I'm following my path to my new favorite city. I'm following my path to new friendships. I'm following my path to my dream job. I'm following my path across the world. I'm following my path, m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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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마다 사실 각자 다른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My Dream Job, 내 꿈의 직업을 가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영국 대학교를 진학하면 어떤 생활을 할지에 대한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이제 웹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입니다.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영국 명문대 진학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국과 미국 대학교를 진학을 돕는 글로벌 교육기업 카플란의 담당자 스티븐 신 팀장님을 모셔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높은 내신 성적과 승소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국 유학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6등급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고 수준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요.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세계 대학 랭킹 사이트인 QS 랭크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는 37위, 카이스트는 41위, 고려대는 83위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대비해서 이번 세미나에 소개해드릴 학교 중 하나인 브리스톨 대학교는 한국 내신으로 약 4등급 정도로 입학이 가능하지만 49위 랭킹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버밍엄 대학교는 81위 랭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비교해보면 서울대학교가 37위, 카이스트가 41위인데 4등급으로 갈 수 있는 브리스톨 대학교는 49위고 버밍엄 대학교는 81위 정도 랭크로 굉장히 높은 랭크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교입니다.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대학 진학이 가능한 핵심 전략인 영국 파운데이션 과정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고요. 또 카플란을 통해서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들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Q&A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채팅과 Q&A가 많을수록 조금 더 이번 참가자분들에게 딱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풍성한 세미나가 됩니다. 저희 Q&A 시간에 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웹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신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플란 패스웨이즈
영국 담당자 스티븐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영국 명문대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영국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뭐 영국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약 30분 동안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찬찬히 한번 보시면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넓혀갔으면 합니다. 네, 잠시 지금 그 PPT 화면을 쉐어를 하고요. 네, 발표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PPT가 준비가 되었고요. 네, 오늘 영국 명문대 진학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 순서는 처음 why UK,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카플란 패스웨이즈를 통해서 어떤 대학교로 성공적으로 진학을 하셨는지, 또는 어떤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셨는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 대학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인기가 좀 많은 브리스톨, 버밍엄, 요크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 발표는 약 30분 동안 진행을 하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왜 UK일까요? Why UK? 영국 교육 특징과 장점 한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팩트로 보는 UK 넘버 1. 무려 13.8%의 영국 학교가 월드 탑 100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유학 생각하실 때 영어권에서 미국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미국에는 대학교가 뭐 5,000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QS 2020 기준으로 봤을 때 월드 탑 10에 들은 대학교는 29개.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58%인데요. 영국은 130개 대학이 공립대학교이고, 국립대학교로 대부분 이루어진 130개 대학 중에서 월드 탑 10 대학이 월드 탑 100 대학이 무려 18개입니다. 그래서 13.8%의 대학교가 월드 탑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보셨을 때 영국 대학교의 교육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팩트로 보는 UK 넘버 2. 영어권에서 처음으로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옥스퍼드가 1996년에 설립됐고요. 사실상 최초의 대학인데, 아쉽게도 예전에는 이탈리아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죠. 1088년에 볼로냐라고 하는 대학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 처음으로 설립됐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가 설립된 이후에 미국 현재 뭐 세계에서 옥스퍼드가 굉장히 견주는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교도 존 하버드라고 하는 영국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636년에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어 에듀케이션, 즉 대학 교육은 영어권 거의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퀄리티를 또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팩트로 보는 UK 넘버 3. 영국과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물론 한국에서 학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인데요.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리 스쿨이 6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컨더리 스쿨이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총 7년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1년 좀 더 길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팩트로 본 UK 넘버 4. 이걸 보시고 정말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생활비가 저렴합니다. 물론 런던은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도 강남은 좀 비싸지만, 서울의 전반적인 물가와 그리고 저희 명문대학교들이 많이 위치한 한국과 다르게 영국은 명문대학교들이 지방 도시에도 많이 위치해 있고, 영국은 한국과 달리 골고루 도시가 나라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브리스톨, 요크 이런 규모 있는 도시의 생활비가 서울 전반적인 물가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한 생활비. 물론 요즘에 파운드화의 원 파운드 가치가 많이 예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느꼈을 때 예전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유학을 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팩트로 보는 UK 넘버 5는 도보거리에 위치한 기숙사. 글라스고 대학교는 도보 10분 거리, 그리고 리버풀 대학교, 요크 대학교는요, 아니 대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0분입니다.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팩트로 보는 UK 마지막 UK 넘버 6는 외국 학생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21년 여름부터 이 PSW라고 하는 포스터디 워크 비자가 런칭, 사실 부활할 예정입니다. 원래 7년 전에 있었던 건데요. 다시 이제 영국 보리스 총리에 의해서 2021년 여름 부터, 그러니까 즉 지금 학생들 목표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빨리 가시는 분들은 2020년 가을 학기부터 유학을 가시게 될 건데요. 그 학생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시고 나서 2년 비자가 나와서 졸업하고 2년까지 직업이 없으셔도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외국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로 사실 영국 유학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EU에서 예전에 들어오던 우수 인력들이 더 이상 공급이 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이게 졸업까지 머물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인력을 영국에 내에 계속 유치하는 것이 영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학생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요. 2년 동안 그냥 머물러도 된다고 했지만 사실 뭐 그냥 머물기 위해서 학생분들이 유학을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 플레이스먼트라는 제도가 영국 대학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영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 남부, 그러니까 잉글랜드, 뭐 웨일즈 이쪽 지역은 총 3년제로 대학이 이루어졌거든요. 3년제라고 해서 전문대는 아닙니다. 학제 자체가 3년제인데 이어 2를 하시고 파이널 이어인 이어 3 사이에 중간에 꼈다고 해서 샌드위치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 이어에 유급 인턴십이 실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학비 충당 받으시고 이력서도 업그레이드 되시기 때문에 나중에 PSW 비자 이용하셔서 취업하시기가 쉬워지신 거죠. 한국 명문대랑 영국 명문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영국 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실무 분야 명문대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의 미술을 하면은 보통 홍익대, 국민대 생각하잖아요. 스카이 대학이 아니라 물론 서울대도 유명하지만 홍익대, 국민대 하면 미술 빼놓을 수 없고 영국에는 브라이튼 대학교라는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실무 분야를 따졌을 때 명문대학이 있고요. 호텔 경영학도 마찬가지로 스카이가 아닌 세종대, 경희대가 강력하고 영국에는 본머스 대학교라는 학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약대는 서울대는 뭐 무슨 모든 과에 상관없이 모두 강하지만 중앙대도 탑 한 8위 정도의 대학이지만 약대로서는 서울대와 견줄 만한 학교인데 영국에는 노팅엄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종자공학이 서울대라면 영국은 노팅엄 대학교, 그리고 기계공학은 카이스트가 있다면 영국에는 브리스톨 대학교, 이렇게 비교를 가늠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분야 명문대학교라고 해서 보통 러셀 그룹 대학교라고 부르는데 연구 실적이 좋고 즉 이제 리서치 결과가 굉장히 좋은 학교들을 의미하는데 러셀 그룹이 뭔지는 제가 뒷슬라이드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러셀은 스카이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아이비리그고요. 그래서 한국에 스카이가 있다고 하면 영국에는 브리스톨, 노팅엄, 글라스고, 요크, 버밍엄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러셀 그룹이 뭐길래 과연 스카이랑 견주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러셀 그룹이라는 거는 1994년에 설립된 영국 명문대학 협의체입니다. 당시의 초기 멤버는 현재 24개는 아니었고요. 당시의 초기 멤버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브리스톨 등이었는데 현재는 총 24개 대학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단지 러셀 호텔에서 이런 명문대학 협의체가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러셀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스카이고요. 미국으로 치면은 아이비리그인데 그 이유는 옆에 이제 제 커서 보이시죠? 이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의 이제 스카이 대학, 서울대학교가 37위권이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가 57인데 브리스톨 대학이 49입니다. 버밍엄 대학은 81이고요. 그리고 고려대는 83이네요. 요크 대학은 148위. 이런 것처럼 그냥 이름만 스카이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국의 스카이보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보다 더 높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리서치 전문 대학이라는 의미는 정부로부터 투자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국 내 국립 150개 대학 중에서 연구 기금과 그리고 계약 자금의 약 3분의 2를 24개의 대학이 약 지금 67%의 연구 기금과 계약 자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수한 투자를 많이 받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명문 대학이다 보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굉장히 많고요. 네, 브리스톨 대학교 같은 경우는 노벨상 13명, 그리고 버밍엄은 8명, 요크 대학은 노벨상 3명. 이렇게 네, 영국 대학교들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월드 탑 100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은 인구가 8천만 명 수준인데 노벨상 숫자는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이 영국 대학교를 진학하실 때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진학을 하게 되시는데 각각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A레벨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이제 조기 유학을 의미를 하는데요. A레벨을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바로 영국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보통 조금 어린 나이에 학생들, 특히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상의 최고 명문 대학을 고려하신다고 했을 때 A레벨을 통해서 조기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네, 파운데이션이라는 네, 과정, 저희 카플란 패스웨이즈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까 전에 제가 그 학제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국은 12년, 영국은 1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학생들이 1년을 적게 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이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1년의 과정을 채우고 나서 영국 대학교 1학년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은 크게 개런티 파운데이션이 있고 비개런티 파운데이션이 있는데요. 네, 개런티는 이제 보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저희 카플란 패스웨이즈는 99% 개런티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는데 네, 유카스라고 하는 영국 대학 이제 종합 지원 시스템인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유카스라는 것이 없이 네, 진학이 보장이 되는 개런티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제 저희도 본모스 대학교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뭐 비개런티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네, 유카스를 작성을 해서 진행이 되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편입도 저희 카플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편입은 인터내셔널 이어 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쉽게 생각해서 편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신다고 보시면 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파운데이션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운데이션 과정이 뭔지 다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요즘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교 마치시고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이런 영국 대학교 진학 루트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과정의 베네핏은 영국 학생들이 13학년을 하셨고 한국 학생들은 12학년을 하신 상태에서 유학을 가셨을 때 학생분들이 물론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IELTS for UKVI 네, 아카데믹 모듈로 제너럴 모듈도 있는데 네, 제너럴 모듈이 아니고 아카데믹 모듈로 이 점수가 물론 있으셔야지만 입학이 되지만 사실상 영어 시험 점수가 있다고 해서 공부를 따라가는 것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가셔서 이런 영국 학생들이 13학년 때 배우셨던 필수 교과목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한국 대학교 뭐 1학년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학습하시고 그리고 영어 시험 테스트를 넘어서는 실제적으로 영어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뭐 프레젠테이션, 에세이 작성 능력, 뭐 구글 리서치 능력 또는 뭐 주제 선정 능력 이런 것들을 영어 실제적인 대학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습득하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종합대학 지원 시스템 유카스 지원이 없고요. 네, 개런티로 가신다고 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 인테이크는 주로 학생분들이 저희가 9월과 그리고 1월에 가장 메인으로 학생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대학교 파운데이션이 아니더라도 영국대학교 1학년 자체가 네, 9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학기는 보통 투텀에서 4텀, 네, 영국이기 때문에 시메스터가 아니고 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에서 4텀까지 보통 가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로 필요한 영어 레벨이 있어요.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IELTS라고 잘 아시죠? 네. 뭐 토플도 IBT, 토플도 있지만 IELTS라는 네, 영국의 시험이 있는데 IELTS 중에서도 네, UKVI라는 거는 유나이티드 킹덤 비자 이미그레이션에서 영국 비자 당국에서 승인하는 시험이라는 거고요. 네, 이 IELTS for UKVA라는 것에 아카데믹 모듈로 4.0은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한 토익 400점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앞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텀 학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2에서 4텀이라고 하면 한 텀당 한 학기당 몇 개월이 들어가고 그러면 파운데이션이 총 뭐 1년을 넘어갈 수도 있나요? 네. 보통 한 텀의 길이는 한 4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텀을 하게 되면은 약 한 8개월, 그리고 3텀을 하게 되면은 1년 정도, 4텀을 하게 되면 한 1년 2개월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각 텀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전공 때문인가요? 아니면 학생의 기본적인 뭐 영어 실력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네. 영어 점수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은 일단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분이 영어 점수가 이 최소 점수가 4.0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점수보다 이제 높은 점수라고 하시면 보통 한 5.0, 5.5 정도라고 하시면 짧게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점수가 그것보다 좀 낮은 5.0 정도의 학생이라 라고 했을 때는 3텀을 가셔야 되는데, 그 3텀은 첫 번째는 영어 보완을 받고 그 다음에 2텀 학생들이 하는 걸로 넘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물어봐 주셔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루트 통해서 진학하는 방법. 한국 내신 4등급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 아까 이제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좀 파격적으로 한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한국 내신 4등급 학생이 한국에서 대학을 가신다고 하면은 어, 서울권 대학을 가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서경대학교라고 아시죠? 서경대학교를 가실 수가 있고, 강남대학교는 강남에 있지는 않습니다. 강남대학교는 수도권 지역인데,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4년제 또는 이제 서울 4년제 중에서 최하위권 대학을 가실 수가 있고, 월드 랭킹은 900위에서 1000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랭킹은 이 대학교들의 랭킹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제가 이제 한 900위, 1000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한국 내신 4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의 미국은요, 월드 130위권 대학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대학교는 외국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리스톨 대학교는 월드 49위, 그리고 버밍엄 81위, 그리고 요크 148위. 이렇게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 내신 4등급 학생이 영국으로 가셨을 때 어느 정도 대학 랭킹 퀄리티를 누리실 수 있는지 짐작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등급별 지원 가능한 학교 리스트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8등급 이하이신 분들도 선택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이 안 좋은 대학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세종대학이 최고 명문대학은 아니지만 호텔 경영이 강한 것처럼 본머스 대학교도 호텔 경영으로 영국 내 탑3, 월드 탑10에 꼽히는 대학이고, 노팅엄, 트렌트나 브라이튼도 미술로 강한 학교입니다. 세계 탑 100건의 대학이에요. 한국의 국민대나 홍익대가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8등급에서 좋은 학교를 가실 수가 있고, 5에서 6등급에 있는 대학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러셀 그룹 대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등급 이상이 된 학교는 이 시티 런던 대학교의 카스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과정, 학부 과정의 이름인데요. 여기는 세계 랭킹 거의 40위, 50위권이기 때문에 내신 4등급 이상은 되셔야지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생들도 진학이 가능해요. 이번에 올해 일정이 좀 밀려서 5월 달에 이제 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분들이 검정고시 점수도 다양합니다. 65점 이상이실 때 가실 수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브리스톨 대학교, 세계 랭킹 49위권의 브리스톨 대학교는 90점 이상이시면 됩니다. 검정고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6개월, 1년 정도 잘 노력하시면 대부분 80점, 90점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학생분들한테 문턱이 크게 높지 않아요. 저희 카플란 패스웨이즈가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드리는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영국 정부 인가 교육기관이고요. 저희는 대학
부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대학 카플란 사설 컬리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영국 국립명문대학교들과 MOU라고 해서 양도각서를 체결해서요. 영국 대학교는 이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한 대학인데, 해외 학생들을 위한 교수법은 저희 카플란 패스웨이즈가 80년 이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대학교와 양도각서를 체결 후 외국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대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으로 성공적으로 네, 개런티 진학할 수 있도록 네, 수업을 진행을 하고 모든 선발 및 수업 진학까지 이르는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런티 프로그레션이라는 말 자체는 네, 저희 프로그램, 네, 대학교 부설 또는 사설 프로그램에서 진학 요건을 달성하시게 되시면 대학교로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즉, 처음에 지원을 하실 때 이미 대학교로의 입학이 네, 절반 정도는 보장받은 상태에서 진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런티 프로그레션이다, 개런티 파운데이션이다 라는 의미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지금 개런티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 성적을 만들어야 진학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커트라인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 과목이 한 6개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그 영어 과목이 있고요.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EAP라고 해서 영어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을 대학 수준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을 제외한 대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교 교양 과목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전공을 진학하실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그 비즈니스 전공을 어느 정도 워밍업 차원에서 경험해 보시는 과목들,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된 게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그 과목들의 각각의 진학 요건을 달성해야 되는 거고요. 진학 요건은 네, 영어 보통 한 50%, 55%, 100점 만점에,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비즈니스 워밍업 과목들도 한 55%, 60%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진학률로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분들이 보통 5, 6등급 되는 등수로 세계 랭킹 지금 60위, 70위 이런 뭐 글라스고나 노팅엄 대학교에 지원하셨을 때 대학교로 넘어가시는 퍼센테이지가 90%가 넘습니다. 네, 그것으로 아마 레벨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카플란과 연계된 명문대 리스트인데요. 네, 서브젝트별로 탑3를 꼽아봤습니다. 제가 전부 다를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술은 네, 브라이튼 대학교, 노팅엄 트렌트,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도 리버풀, 본머스, 비즈니스, 시티 런던, 뭐 국제 관계학, 요크, 약대, 뭐 노팅엄 대학교. 네, 참고로 세계 랭킹 8위권이고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공학, 노팅엄 대학교. 네, 거의 영국 탑 1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영국 랭킹이 탑 1, 2다 그러면 세계 랭킹도 거의 월드 탑 10권이라고 보시면 무방하실 것 같아요. 기계공학, 브리스톨 대학교, UK 탑 2. 그리고 UW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학교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트 잉글랜드 브리스톨이라는 대학교고요. 브리스톨 지역에는 대학교가 2개가 있는데 UW 브리스톨 대학교도 종합적 랭킹이 브리스톨의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네, 기계공학 쪽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학생분들이 문의가 차츰 많이 늘고 있는 법학, 네, 퀸메리 대학교, 런던에 있는 퀸메리 대학교, 브리스톨 대학교 보통 많이 좋아하세요. 그 외에도 뭐 호텔 경영학, 미술사학, 뭐 건축학 등 전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전공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은 네, 카플란 연계대학 탑3를 꼽아왔는데요. 네, 노팅엄 대학교가 네,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노팅엄 대학교가 약대 프로그램이 네, 월드 탑
A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한국인 교수님도 약대에 재학 중이시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이 줌을 통해서 웨비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예, 거의 한 50명, 60명 정도의 학생분들이 참여하실 정도로 노팅엄 약대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세계 랭킹도 종합 랭킹 월드 96위, UK 16위권이고요. 글라스고 대학교 네, 월드 67위이고요. UK 11위권입니다. 아까 전에 영어권에서 최초의 대학,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대학이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글라스고 대학교는 네, 영어권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글라스고 대학교는 여러분 아담 스미스 잘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 뭐 경제학의 아버지, 국부론의 저자, 네,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저희 글라스고 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이름 자체가 아담 비즈니스 스쿨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내가 그런 위인과 같은 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브리스톨 대학교 월드 49위권이고요. 네, UK 9위권입니다. 브리스톨 대학교는 얼마 전까지는 한국 학생들 내신 2등급만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학 요건이 100%의 60% 수준이 아니라 75% 수준을 작년까지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작년부터 한국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 이유는 브리스톨 대학교가 그냥 내린 게 아니고 저희 카플란 패스웨이즈를 통해서 진학을 하셨던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의 능력 그리고 한국 고교 어렵잖아요. 한국 고교 공부의 어려움 레벨을 네,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네, 조정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대학교는 굉장히 많고요. 네, 여러분들 뭐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하면은 스코틀랜드도 있고 뭐 웨일즈도 있고 뭐 잉글랜드 있고 뭐 북아일랜드도 있지만 저희는 북아일랜드에는 학교가 없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17개의 대학이 쫙 엄청 많습니다. 대학 부설 뭐 온 캠퍼스라고도 부르는데 대학 안에 있는 형태도 있고요. 저희가 런던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런던 브리지, 타워 브리지 그리고 요즘에 영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샤드 아시나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뭐 롯데 월드 타워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슷한 샤드 건물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런던 최중심지에 저희 카플란 자체 센터가 있습니다. 대학교 본관 정도의 규모이고요. 뭐 거기에 이런 대학교들 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네, 원하시는 학과, 원하시는 대학교 랭킹, 원하시는 공부 지역, 나는 스코틀랜드의 자연을 누리고 싶다. 나는 웨일즈의 아름다운 성곽을 보고 싶다. 나는 잉글랜드의 해변을 느끼고 싶다. 전부 다 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진학 사례를 가장 궁금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 진학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고요. 네, 90점 이상 학생이고 사실 브리스톨 대학교는 원래 검정고시 학생을 받지 않는데 학생분이 한번 꼭 도전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서를 접수해서 대학교에 제출을 했고 네, 다행히도 네, 브리스톨 대학교 세계 랭킹 49위권 브리스톨 대학교 저희 카플란 런던 센터에서 진행하는 브리스톨 2020년 가을 인테이크 비즈니스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성공적으로 네, 진학 오퍼를 받으셨어요. 네,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 세계 랭킹 49위권이라니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수능 종합 등급 5등급을 받으신 남자 학생인데요. 네, 이 학생분도 브리스톨 IFP, 브리스톨 부설 과정의 이름이 IFP거든요.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그냥 뭐 참 좀 해주세요. 브리스톨 부설 파운데이션 2020년 네, 가을 인테이크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도 네, 성공적으로 오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야너들을 왠지 광고하는 것 같지만 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학 사례는 굉장히 정말 저도 굉장히 기뻤던 사례인데요. 이 학생은 고교 3년 내신이 6등급이고 한국에서 수도권 아니고 이제 좀 지방 쪽 하위권 대학을 다니시다가 군대를 갔다 오셨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시고 나서 리버풀 부설 파운데이션 2019년 3월 인테이크의 비즈니스 파운데이션을 조인을 하셨었는데 이 학생분이 현지에 가시면 이제 다른 유럽 학생들, 뭐 중국, 홍콩 학생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학생들을 다 제치고 탑3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3,000파운드 하나로 약 45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리버풀 대학교 2020년 가을 인테이크를 성공적으로 진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셨다고 한다면 학생분이 최종 학력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버풀 대학교 세계 랭킹 거의 한 120위권의 리버풀 대학교에 성공적으로 진학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학 사례는요. 이 학생은 고교 한 3년 내신 3등급 정도의 학생인데 한국에서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약대를 목표하는 학생들은 사실 내신 등급이 거의 1등급, 반에서 1등, 전교에서 한 5등, 10등 정도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한국 고교 내신 3등급 여자 학생이 노팅엄 부설 파운데이션 2018년 가을 인테이크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으로 조인하셨는데 이 학생분이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시고요. 3등급이지만 참고로 이 약대 과정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쟁쟁하신 한국에서 약학 전문대학 준비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근데 학생분이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육 서포트를 모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노팅엄 대학교 2019년 어텀 인테이크 약대 월드 8위권의 약대에 성공적으로 진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한국에서 만약에 약학 전문대학원을 준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신 경험 또는 한국 과학고에서 전교 1위권의 학생이라도 약학 전문대학교를 대학원을 입학하는 건 쉽지 않지만 고교 내신 3등급 학생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영국 약학대학교에 진학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약학대학교 영국에서 졸업하시고 노팅엄 졸업하시고 한국 오셔도 한국 약사 시험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국이 어떤 곳이고 영국의 장점이 뭐고 그리고 실제 진학 사례가 어땠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들에 대해서 좀 설명시켜 드리는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브리스톨 대학교. 왜 브리스톨 대학교를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 브리스톨 대학교는 사설 파운데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런던 브리지 옆에 있는 저희 카플란 인터내셔널 칼리지 런던 여기에서 2020년 가을 학기에 오실 수도 있고 대학 부설, 브리스톨 대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대학 부설로 2020년 가을 학기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외국 학생들한테 문턱이 대거 낮아졌습니다. 카플란 사설 파운드에는 오시려면 고교 3년 내신 5에서 6등급 또는 고교 2년 4등급 이 의미는 고교 2년을 4등급 하시고 중퇴를 하신 분들도 오실 수가 있고요. 오타 죄송합니다. 검정고시도 90점 이상이실 경우에 저희 사설 파운데이션 통해서 브리스톨 대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대학 부설로도 고교 등급은 똑같고요. 대학 부설 브리스톨 대학교 부설 과정은 검정고시 학생은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IELTS 점수 아까 전에 UKBI 기억하시죠? IELTS4 UKBI 아카데믹 모듈로 이러한 미니멈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국대학교는 3년제예요. 가끔 영국대학교가 생소하신 분들은 3년제라고 하면 이거는 정식 학위가 아니어서 나중에 인정받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아까 랭킹에서 보신 것처럼 잘 아시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보다도 랭킹이 높습니다. 당연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정식 학위에 맞습니다. 3년제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 로케이션하고 위치랑 랭킹을 간단하게 이제 좀 보여드리려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영국 내 종합 랭킹 9위, 그리고 영국 내 구직자들이 가장 인기 좋은 학교 2위입니다. 이 의미는요, 영국에서 그 영국 회사들이 나는 이제 아마 옥스퍼드 아니면 캠브리지 1등이겠죠. 그 다음으로 브리스톨 대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싶어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스카이 대학교 나오면 취업 프리패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리스 대학교를 나오면 이렇게 취업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국에서 26세 이하 영국인들이 선정한 가장 살기 도시 1위로 선정된 바 있고요. 이유는 런던보다는 조금 작지만 런던만큼 이런 페스티벌이라든지 클럽, 쇼핑센터 이런 아트 뮤지엄 모두 잘 갖추고 있는데 물가가 런던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젊은 영국인들이 많이 살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리서치 퀄리티도 6위권, 그리고 유럽에서도 탑 10권으로 꼽히는 수업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학과별 랭킹은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제너럴 인지니어링 1위권, 대부분의 랭킹들이 영국 탑 10권이고, 그리고 위치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잘 아시는 런던이 중앙에 있지 않고요. 이 남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은 이쪽에 한국으로 치면은 여수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런던에서 차로 1시간 30분이고, 이거는 브리스톨 지역의 크리프턴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하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멋있는 열기구 페스티벌이 유명하고요. 아름다운 항구에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예술이 많이 꼽혔습니다. 라이브 뮤직, 쇼핑, 그리고 뭐 아트 페스티벌. 요 밑에 보시면 그래피티도 페스티벌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환경도시로도 영국에서 첫 번째로 선정된 바 있고, 페스티벌, 뮤직, 초콜릿, 필름 페스티벌 연중 가득가득합니다. 굉장히 멋지죠. 밤에 찍은 모습이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열기구 축제를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130개국에서 참가하는 유럽 최대 열기구 축제가 있고, 그래피티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 활약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저희 카플란, 아까 전에 런던 브리지 옆에 있는 카플란 사설 파운데이션 모습입니다. 6층 규모 대학교 본관 정도의 규모고, 2019년 1월 리모델링 했고요. 무려 1000명의 학생이 수업 중입니다. 위치는 여기 보시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런던 최고 중심지 존 원이고요. 그리고 뭐 버로우 마켓, 또 이분, 뭐 다 샤드도 도버거리 이렇게 윈체스터 팰리스라고 하는 유적지, 예전에 영국 주교가 살았던 유적지랑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 수업 공간 모습이에요. 인터랙티브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생님과 그리고 클래스메이트들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각각 자리마다 모니터가 있고, 자리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브리스톨이었고요. 버밍엄입니다. 버밍엄은 저희 카플란 런던 센터에서만 진행을 하고요. 아까 브리스톨과 같은 조건입니다. 고교 5, 6등 또는 고교 2년 내신 4등급이시면 되고, 학부 가시면 3년제고요. 영국 종합 랭킹 15위고, 브리스톨에 이어 구직자가 가장 인기 좋은 학교 3위, 그리고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세계 랭킹 81위 이렇습니다. 그리고 학과별 랭킹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브리스톨 못지않게 버밍엄도 랭킹이 UK 탑 10권 다양합니다. 그리고 위치는요, 아까 전에 브리스톨은 약간 여수 정도, 여기 제 커서 움직이는 쪽 이쪽이었고요. 버밍엄이라고 중부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잘 아시죠? 반지의 제왕 J.R. 톨킨스의 고향이고요. 반지의 제왕 보시면 이거 사우론의 눈이라고 해도 되게 무서운 눈 있잖아요. 저희 커서 움직이는 요게 이 지금 버밍엄의 시계탑을 보고 이 작가가 상상을 해서 구현했다고 해요. 이 시계탑은 예쁜데 사우론의 눈은 무섭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 착안을 했다고 하고, 버밍엄 대학교 굉장히 현대적인 전경이고요. 여기는 쇼핑몰의 모습이고, 뉴욕에도 이게 지금 이 황소가 있지만 버밍엄에도 황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도 굉장히 큰 규모로 있고요. 그리고 문화유적지, 광장도 많고, 이렇게 운하가 도시를 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영국 버밍엄 도시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약간 이런 미래지향적인 건물까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이 버밍엄이고요. 그리고 영국 대학교 중 유일하게 기차역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지치실 때 기차 타고 훅 떠나실 수 있어요. 버밍엄에 의해서 요크입니다. 요크는 사설로도 저희 카플란 런던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부설로도 진행을 합니다. 둘 다 검정고시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고교는 2년 중퇴하신 분은 안 받고, 고교 3년 5, 6등급이신 분들 받고 있어요. 여기도 학부 3년제고요. 영국 학생 만족도 조사 10위.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도시 1위입니다. 왜 역사적인 도시인지 제가 뒤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학과별 랭킹들, 특히 심리학, 그리고 소셜 팔리시, 케미스트리 굉장히 좋고, 위치는 여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밑에 커서 움직이는데 런던이 있고요. 중부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의 중부에서 상부 쪽으로 올라가는 쪽, 미들에서 조금 올라가는 쪽에 있어요.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하나 넣어봤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왜 넣었냐면
요크 대학교가 한국 학생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한승수 국무총리가 경제학 1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경제학 박사로 1회 졸업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네, 국가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한성수 국무총리를 따라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 공무원들, 한국 학생분들이 이분들과 동물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네, 왜 역사적인 도시인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어요. 13세기 고대 양식 대성당 요크민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해리포터 보셨죠? 해리포터 이게 아기일 때 이렇게 해그리드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게 지금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으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는 요크역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877년에 지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예전 느낌의 고풍적인 이런 느낌이 있어서 해리포터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샤블스 거리라고 해서 해리포터 보시면 디아곤 알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그 무슨 지팡이 같은 거 해리포터가 사고 물품들 사는 그 상상의 도시인데 그게 요크의 샤블스 거리를 본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예전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12세기, 14세기 사이에 지어진 성벽을 실제로 걸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가시면 뭐 왕좌의 게임 영화 이제 보시면 크로아티아의 뭐 두브로니크가 이런 성벽으로 유명한데 요크에서도 이런 게 있어서 성벽 걸으시면서 성벽 내부에 구시가지 있어서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는 티, 영국 하면은 티잖아요. 티타임. 그래서 이런 영국에서 요즘 한국에도 많이 생겼지만 이런 디저트와 티를 즐길 수 있는 베티스라고 하는 가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카플란 수업 공간이고요. 피아자 빌딩, 요크대학교 안에 있는 요크대학교 건물이고 신축됐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수업하시고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오디오토리움 1층부터 위층까지 쭉 뚫려 있는 오디오토리움 구조로 돼 있어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밖의 전경입니다. 네, 제 슬라이드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였어요. 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 이제 Q&A를 진행할 텐데 Q&A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 종로유학원을 잠깐만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Q&A가 끝나면 저희 웹세미나가 끝나니까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지금 Q&A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종로유학원은 Dream with You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꿈을 돕는 유학 기업입니다. 저희 종로유학원의 장점을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된 신뢰성. 저희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그리고 대학교 선호도를 각각 12년 동안 1위를 했고 저희 38년의 업력을 가진 유학원입니다. 그 38년 동안 축적된 1000만 개 이상의 상세한 학교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뭐 다른 어떤 유학원에 가면 특정 학교를 밀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상황과 목표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학교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직영지사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저희 종로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만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유학원이에요. 신입이 없습니다. 그만큼 경력이 많고 많은 케이스를 가진 상담원들께서 상담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로 유학원은 전국에 14개의 직영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말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경남에서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결정할 일이 있으면 부산에 가야 하거나 서울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종로 유학원은 전국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또 어딜 가셔도 똑같은 퀄리티의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집에서 가까운 저희 종로 유학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종로 유학원은 전 세계 12개 해외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국 유학이 테마이기 때문에 영국에는 런던에 지사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뭐 어려움을 겪으신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희 런던 지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종로 유학원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IYO 편입에 대한 내용인데 편입은 한국 대학생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혹시 뭐 전공도 바꿀 수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한국 학생들 편입하실 수 있는데 국내 편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6등급으로 졸업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대학교를 포함해서 1학기까지 재학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고교 대신 4등급으로 마치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편입을 하신다고 해도 대학교 성적은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공은 물론 바꾸실 수가 있고요. 영국 대학이 3년제이기 때문에 이 인터내셔널 이어원이라는 과정을 하시고 대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영국 현지에서도 취업을 할 때 각 대학교의 랭킹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대학교 랭킹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실 때 어 대학교 종합 랭킹보다는 그 전공에 대한 랭킹을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특히 물리치료학이란 간호학 이런 취업과 직결되는 실무 중심의 학과라고 한다면 그런 전공별 랭킹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하시고 그리고 워크 플레이스먼트를 잘 보장하는 대학교인지 이런 부분을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종로 컨설턴트 분들과 먼저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아까 약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약대에 진학해서 그러니까 영국 약대에 진학해서 졸업한 후에 네. 한국 약사가 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그런 혹시 케이스가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뭐 실제 케이스까지는 좀 쉐어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 대학교에서 지금 약학 과정 자체는 원래 총 4 년인데 노팅엄 대학교에는 5 년제 과정이 있습니다. 5 년제 과정이 뭐냐면요. 4년 동안은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 년은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이어라고 해서 이런 약사 시험을 영국 내에서 치기 위한 이런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습 또는 인턴십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4년 플러스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이어까지 해서 5 년을 마치시게 되면은 영국에서 약사 자격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내에서 실제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명 정도는 제가 실제 교수님 한국인 교수님을 통해 들었는데 영국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약사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들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한국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대학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학생분들이 내가 어떤 국가에서 어떤 대학교에 어떤 커리큘럼으로 졸업을 했고 어떤 자격 시험을 응시를 했는지를 스스로 서류를 통해서 증빙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고루할 수가 있죠. 근데 노팅엄 대학교 약학 과정은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약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오시면 한국에서 약사 컨버전 테스트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 한국에서도 약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어, 영국 탑 10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이건 제가 지금 살짝 준비했어요. 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세미나 하시는 중에 질문이 있는데 이걸 준비를 안 하면 답을 못 할 것 같아서 이거 사실 영국 대학 랭킹은 어떤 기관에서 랭킹을 넣느냐 그리고 또 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좋은 대학은 결국 좋은 대학인지라 한두 랭크 차이가 나긴 해도 거의 유사해요. 저는 지금 더 월드 US 유니버시티 랭크라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1위는 옥스퍼드고 1위는 캠브리지입니다. 저희 옥스브리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섞어서.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 영국 전문가분한테 여쭤보니까 사실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꽤 차이가 있다. 옥스퍼드가 독보적인 일이고 캠브리지가 만년 2위다. 서로 이렇게 자웅을 겨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옥스퍼드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임페리얼 컬리지. 이 세 개 대학교는
사실 오늘 설명한 파운데이션 과정의 학생을 받지 않고 있어요. 영국에서 A레벨이라고 하는 조기 유학 2년 과정을 밟은 학생들만 받고 있고요.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오늘은 파운데이션이 메인이었지만 뭐 수의대나 조금 높은 수준의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A레벨을 해야 되고요. 어떤 학교들은 A레벨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UCL은 유명한 런던에 있는 대학교고 영국 정경대, 에딘버러, 그리고 킹스 컬리지, 맨체스터, 워릭, 그리고 오늘 10위에는 브리스톨 컬리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대단한 점이에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4등급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도 영국 12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글라스고, 퀸 메리 이런 학교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사실 영국은 탑 10, 탑 8, 7 정도의 대학교를 제외하면 그 뒤는 학교 랭킹보다는 전공 랭킹이 확실히 중요하고요. 근데 탑 7이나 5 안에 있는 정말 이름이 알려진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름이 아무래도 큰 파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너무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 학생분들이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영국 탑 10건의 대학교에 저희 카플란 대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점 한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네, 이건 저도 잘 좀 명확하게 서지 않는 질문인데 네. 영국은 영어 능력 기준이 왜 IELTS인 거죠? 왜죠? 그 다음에 토익, 토플이 아닌 IELTS 이치밴드 8.0은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네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네, 나름대로 답변을 좀 드리면요. 토플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시험이고, IELTS는 이제 영국, 캠브리지 익스프레스에서 만들어진, 프레스에서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영국 문화원, 브리티시 카운슬이죠. 브리티시 카운슬과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프레스에서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국 대학교에서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토플과 유사한 퀄리티를 가진 시험이 있기 때문에 IELTS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토익을 사용하기에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익은 실제적으로 만점을 거두신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IELTS가 8.0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토익으로 환산한다면 물론 만점이고 토플로 환산하게 된다면 120점 만점에 거의 한 110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은 영국 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다 마치신 분들도 받기 좀 어려운 점수입니다. 거의 네이티브에 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부 석사 공부하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리고 에세이를 작성하셨을 때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문장의 구성이나 문법으로 이렇게 내용의 퀄리티 자체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장 구사력 자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들어갔으니까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사실 IELTS 8.0은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그러기 너무 높은 점수예요. 아마 영국에서 영문과를 나온 친구들도 영국인임에도 8.0은 정말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나 받을 수 있는 점수이고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선생님이 농담으로 IELTS 7.0이 토익으로 치면 1200점이다. 저희 토익이 990점 만점인데 맞는 토익 말씀이세요. 7.0은 1200점이다. 네. 그 정도로 높은 점수고요. 네, 그 영어 얘기 나온 김에 혹시 지금 저희 유학을 생각하시는 학생분 중에서 영어 실력이 아무래도 아직 4.0 정도 혹은 그 이하로 부족하신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명문대에 진학하시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간단하게 보통 이제 4.0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만약에 현재 4.0을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IELTS 학원을 통해서 점수를 조금 준비를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텀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4.0에서 이제 학원을 통하시면 한 5.0 정도를 만드시는 데는 한 3, 4개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현지에서 현지 생활을 좀 경험하시면서 좀 실제적인 학교에 대한 적응, 그리고 영국 국가 도시에 대한 적응, 그리고 대학교에서 필요한 학업 능력을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텀, 4학기로 가시게 되면은 4.0의 점수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카플란 파운데이션 과정을 밟는 동안에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숙사는 저희가 이제 저희 카플란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플란 리빙이라고 하는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숙사가 있고요. 대학교가 많지만 뭐 예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리버풀 센터에는 리버풀 대학교 안에 저희 자체 카플란 리버풀 센터가 있어서 12층짜리 올해 2월 달에 만들어진 거의 뭐 호텔 느낌의 빌딩인데 저 과장해서 얘기했지만 네, 50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 파운데이션 공부를 그 건물에서 하시고 기숙사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본머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저희가 본머스 대학교 걸어서 5분 거리에 저희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 안에도 기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뭐 요크 대학교는 요크 대학교 재학생들이 쓰시는 기숙사를 저희가 일부 가져와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따라서 학생분들이 쓰실 수 있는 기숙사는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더 질문이 없어서 저희 세미나를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 영국 유학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1시간 정도 시간이 훌쩍 넘어갔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질문 남겨주셔서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웹세미나는 아무래도 한 번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반적인 내용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전공, 내 성적에 맞는 대학교, 그 지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저희 성적표를 가지고 종로유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딱 맞는 플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유학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저희 종로유학원의福이고 또 성공입니다. 세미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